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업계가 부진에 빠졌었죠. 다만 올해는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중국의 제로 코로나 해제와 LG화학의 투자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의 차홍선 대표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대표님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이실 텐데 공부를 정말 많이 해오셨어요.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의 의견을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LG화학 어제 실적 전해드렸고 앞서서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대표님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고요. 또 리오프닝 이후에 원재료 가격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화학과 에너지솔루션이 4분기 실적을 내놨죠. 최근에 중국이 전격적으로 코로나 봉쇄를 풀면서 지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이 LG화학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투자자분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니까 이제 중국이 풀렸다는데 그럼 실적이 잘 나와야 될 것 네.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됐고 전격적으로 코로나에서 해제된 거는 1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실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완전히 잠궜잖아요. 잠근 실적. 그러니까 중국이 생산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도 안 하고 그러면 가동률이 10% 정도 약 8%에서 10% 떨어졌거든요. 뚝 떨어지니까 가동률을 8%에서 떨어뜨리면요. 원재료 공급하는 예를 들면 LG화학도 8%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실적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생산을 안 하는데 실적이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실적은 화학 부문에 의해서 실적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실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해제한 거에 최대 수혜가 되는 부분이 화학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 효과가 생각보다 좀 빨리 나타날 거라고 하던데 화학 부문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2021년에 보면은 예. 그런 약간 과거로 돌아가면 2021년에 보면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델타입니다. 델타. 지금은 오미크론이거나. 오미크론이죠. 예. 그때 델타의 시대에 살다가 지금 오미크론의 시대에 사는데 네. 델타의 시대에 살다가 델타가 풀렸어요. 그래서 2021년에 확 풀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LG화학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조에서 2조 원 정도의 석유화학 부문에서 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100%가 급증합니다. 4조 원으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 풀리면 그러니까 중국이 막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100%가 되고요. 그때 지금 잠깐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1년도에 보면은 주가가 한 65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이제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철강주 같은 경우 중에 대표주자가 포스코 홀딩스 아닙니까? 예. 포스코 홀딩스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요. 7조 원. 그때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7조 원이고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만 4조 원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냅니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풀렸다 이러면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코로나에서 풀려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공급을 보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원재료를 다 수입하는 그런 급증하는 수입 수요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돌아가면 코로나에서 지금 이제 봉쇄가 해제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제품 가격이라든지 제품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가동률 추이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보면은 LG화학이라든지 예를 들면 가동률 추이가 있죠. 예. 보면은 2022년에 올해 보면은 2021년도 대비해서 8%에서 10% 정도로 가동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 2021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풀렸을 때 지금 이제 한 8에서 10% 정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LG화학 석유화학 부문 잠깐 이익을 잠깐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2021년에 코로나 네. 풀렸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2조 대 하던 영업이익이 4조까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냅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뚝 떨어졌네요. 예, 뚝 떨어졌죠. 왜냐니까 그렇죠. 앵커님 말씀 잘하셨는데 네. 중국이 중국이 완전히 잠궜잖아요. 그 오미크론 때문에. 그러면서 뚝 떨어졌고 생산 안 하는 겁니다. 생산 안 하는데 그럼 LG화학이 원료가 필요할까요? 한 10% 정도는 8%에서 10%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뚝 떨어진 거고 올 이제 지금 다 풀렸죠. 완전히 해지됐잖아요. 그러면 한 4조 대 육박하는 이익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화학 부문, 철강 부문, 즉 소재 부분이 봉쇄 해제의 최대 수혜가 될 거기 때문에 화학 그 순수한 그러니까 화학 철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중국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수부진 해결책으로 수출에 눈을 돌렸고 또 미국도 아시아 수출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우리 한국이 가격 경쟁력에선 밀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은 없는 건지 아무래도 뭐 품질은 중국보다는 뛰어나겠죠.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예. 그 화학 제품이 그 배를 통해서 전 세계로 가기 때문에 네. 글로벌 제품처럼 보입니다. 음,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미국하고 유럽은 코로나에서 빨리 풀렸잖아요. 그쵸. 빨리 풀어서 제품 가격이 좋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중국은 네. 완전히 잠그는 바람에 아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 이쪽에서 완전히 잠그는 바람에 즉 가격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은 미국을 갔었냐면은 미국을 제대로 못 갔죠.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가기가 힘든 겁니다. 운송 비용 때문에. 왜? 순도가 비슷해요. 99.9999%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레이트 비용이 있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가기 어렵다면 역으로 따지면 지금 중국이 막 생산하고 한다고 해서 미국 물량이 넘어올 수 있느냐? 네. 어려워요. 소수 물량만이 넘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이런 겁니다. 앵커님 그 중국은 네. 화학과 철강을 1등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네. 우리 1등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철강이 다음에 향후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건설 자재들도 돼야 되고 그쵸. 이러고 화학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기초 소비재잖아요. 그래서 화학과 철강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이었어요. 네. 1등인데 지구상에서 화학하고 철강을 제일 많이 생산한 국가가 누가 되었을까요? 2022년에. 지금은 중국이지 않을까요? 중국이죠. 예. 예. 자,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는 중국이 좀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중국 쪽 중국발 네. 화학과 철강에 대해서 생산 능력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중국의 화학과 철강을 누가 제일 많이 생산하냐면은 네. 흔히들 보면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생산을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항상 말할 때 보면 기업 부채가 높고 우리나라 네. 가계 부채가 걱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 기업 부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21년 실적에 석유화학 부문에서 LG화학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고 포스코 홀딩스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는 걸 보면 네. 중국이 제가 볼 때는 2021년을 기점으로 이미 물량 자체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 정설에 대해서는 네.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하실 요인은 아니다. 네. 이미 중국은 배가 부르다. 화학 철강보다는 예. 어딜 가겠습니까? 반도체, 예. 배터리, 바이오, 우주항공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발 코로나가 풀렸을 때 그 수요가 급증하는 그걸 예. 좀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예. 뭐 NCC 크래커도 많이 올라가지 뭐 예를 들면 스판덱스 예를 들면 중국이 보면은 그게 뭐 레깅스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스판덱스 이런 쪽도 보면은 중국이 이제 활동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쪽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거를 한번 더 수요 급증 이런 걸 염두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화학주들의 실적을 볼 때 뭐 납사 가격이 하락해서 영업 손실이 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원재료인 납사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납사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유가잖아요. 네. 올해 뭐 유가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유가가 네. 횡보 또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면 뭐 개인적으로 저야 좋지만. 네. 근데 흔히들 보면은 중국이 오프닝을 시작하잖아요. 네. 중국이 예를 들면 물량들을 쓸어담기 시작하고 원재료가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유가가 떨어진다고 전망한다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땐 약간 무모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런데 유가가
유가가 약간 이상 급등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니까 130불대 가고 까만 게 유가인데요. 네. 130불 가고 지금 79불 한 80불대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20불대 있던 유가가 130불대 갔더니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 푸틴 대통령이 만들으신 그렇죠. 유가거든요. 예. 전쟁 유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전쟁 프리미엄이 좀 빠지고 있다. 약간 이렇게 예를 들면 유가만 보면은 전쟁이 좀 지루해지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이제 지루한 공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유가와 납사 가격은 연동을 해요. 연동을 하는데 그 옛날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석유 대신에 전기차를 쓰자고 할 때, 전기차라든지 수소 트럭을 쓰자고 이렇게 수소라든지 이런 걸 태양광 풍력을 쓰자고 할 때 어떤 논리였냐면은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는 논리였어요. 기후조약이라고 있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떤 논리냐면은 IRA 법안을 예를 들어요. 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다. 왜냐니까 유가는 그냥 놔두면은 어떤 유가냐면은 러시아, 이란, 사우디 이런 중동 축선하고 러시아 축선이 결합하면 베네수엘라까지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가는 천정문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를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크고 있잖아요. 배터리도 크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의한 대체제가 발달하기 때문에 유가는 오히려 잡힌다. 그래서 횡보하든지 떨어진다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곡물 주식이 제가 미국 ADM을 나타냈는데 네. 미국은 지금 바이오 디젤하고 에탄올 비율이 거의 18%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네, 많이 예.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바이오 행정명령에 보면은 4경원이 할 때 주요한 게 뭐냐면은 바이오로 IRA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 디젤하고 에탄올도 많이 키우겠다. 그래서 미국 곡물 기업도 강세 기조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전개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이 오프닝 대회에서부터 가격과 판매량은 급증하는 형태, 그런데 납사 가격, 즉 원재료는 오히려 떨어지는 형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이번에 2023년에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LG화학 얘기를 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LG화학이 매출 50조 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게 LG엔솔의 역할이 컸는데요. LG엔솔 자체적으로는 사실 오버행 이슈나 테슬라 오더카 루머가 많았었는데 그런 우려들을 딛고 힘을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LG엔솔은 이러한 악재성 이슈에서 벗어났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LG화학이 보면은 예. 이제 한 56조를 할 때 연결되지 않은 그 기준으로 56조가 됐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연간 기준으로 보면 26조 원. 그다음에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 첨단 소재가 한 8조 원 돼가지고 한 34조 원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이제 좀 LG를 다닐 때만 해도 LG 경제연구원 다닐 때만 해도 네. 거의 제로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엄청난 속도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좀 줄어들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뭐 또 우스운 이야기를 보면 난방비 폭탄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가스 가격 때문에. 네. 그래서 유가하고 가스는 같이 가는데 이런 겁니다. 그 천연가스도 10불대 지금 3불대까지 떨어졌는데 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스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한국, 일본,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격이 보면은 유가 기준으로 하면 63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난방비 폭탄이란 말이 나온 거죠. 근데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왜 빠지고 있냐면은 흔히들 보면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원자력을 키우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대체재를 많이 전기차를 키우면서 이런 가스 가격과 석유 가격도 연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자 돌아가서 이야기 드리면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 한국, 일본, 중국도 러시아하고 좀 친한 국가지만 석유 소비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 의한 대안제가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라든지 양극재, LG화학 양극재 부분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할 요인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 중국 코로나 봉쇄가 해제가 되고 나서 앞으로 LG화학의 주가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인데요. 우리 예.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 연결되지 않은 기준으로 보면 한 56조인데 예. 지금 시가총액이 한 48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56대 48이면 어떤 구조냐면은 흔히들 보면은
제가 화학 부문도 좋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화학이 한 22조 되거든요. 22조인데 이게 LG화학은 22조에 4조 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그러면 한 영업이익률이 18%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석유화학 부문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한 35조 정도는 밸류가 있다고 봐요. 네. 작게 봐서 33조 원 정도는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보면 한 34조 정도가 그 배터리하고 양극재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양극재 부분을 지금 이제 보면은 그게 한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60조 원이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그 단순 계산하면은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보면 아까 한 35조 플러스 한 60조를 더 해버리면 단순 계산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은 이게 좀 이렇게 많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중국이 봉쇄하면서 이게 많이 이렇게 화학 부문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LG화학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그런 소재주들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좀 뭐 적극적으로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사실 석유화학주들이 실적 부진을 겪었지만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과 맞물려서 석유화학주들 올해는 뭐 중국발 수요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또 주가는 선행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LG화학 등 관련 종목들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오늘 함께하신 분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